여러분, 건보료를 체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것은요, 실물경제가 저는 무너졌다, 무너지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이 지표 한번 보세요. 상반기에 생계형 건보료 체납 금액입니다. 8,886억 원이에요. 엄청나죠. 여기서 생계형 건보료라고 달았잖아요. 생계형. 생계형은요, 건보료 총액이, 월 총액이 5만 원 이하를 말합니다. 5만 원 이하. 5만 원 이하의 어떤 체납 금액이 8,886억 원이라는 숫자는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결코 말입니다.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실제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2018년만 하더라도 1년 동안 누적된 체납 금액이 1조 3,348억 원이었습니다. 2019년엔 줄어들었죠. 1조 1,787억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2020년에는 1조 308억 원으로 줄어들었고요. 2021년에는 9,514억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2022년 보세요. 2022년은 1년이 아닙니다. 1년이. 6개월 사이에 8,886억 원이 된 겁니다. 단순히 계산해서는요, 이대로 가면 역대 최고치가 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8,888억 원 곱하기 2만 해보세요. 6월까지니까. 그러면 1조 6천억 원 이상이 된다는 거죠. 1조 7천억 가까이 넘어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문제는요, 여러분. 이분들이 대부분 5만 원 이하의 건보료를 지금 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생계형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건보료를 지금 못 낸다는 겁니다. 체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원만 하더라도 여러분 67만 3천 세대입니다. 67만 3천 세대. 엄청나죠? 이게 6월까지 세대입니다. 6월까지. 2018년에는 92만 9천 세대입니다. 1년 동안이요. 2019년에는 83만 8천 세대입니다. 1년 동안. 2020년도 마찬가지입니다. 75만 5천 세대고요. 작년에는 69만 3천 세대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6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67만 3천 세대가 됐으니까 지금 세대도 폭증하고 있는 거죠. 100만 세대가 넘어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건보료를 체납하는, 그것도 5만 원 이하 건보료를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위기 징후가, 위험 징후가 굉장히 커졌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야기했던 거 있습니다. 이게 통제 방역을 이렇게까지 심하게 하면 2년 1개월이에요. 그야말로 자영업자 장사하지 마. 9시까지만 영업해. 뭐 10시까지만 영업해. 12시까지만 영업해. 이렇게 통제하고요. 사람들 모이지 마. 4인 이상 모임 금지. 5인 이상 모임 금지. 모임 금지까지 단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실물경제 제가 무너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완전히 무너질 거다. 그리고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지는 만큼 실물경제의 위기는 굉장히 심각해질 거다. 그 말씀 제가 계속 드려왔습니다. 이제 그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숨겨진 사실이 이제 현실로 점점 나타납니다. 장사를 못했으니 여기에서 일하는 사람도 그만큼 줄었을 거 아니에요. 건보료 5만 원 이하를 내는 생계형 이 국민들, 서민들, 취약계층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 100만 가까이 된다 그러면 심각하죠. 그런데 이게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이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들, 이것은요, 어떡하든 정부가 이게 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저는 감면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저는 노력해야 된다고 봐요. 물론 말입니다. 물론 이 중에는요. 일을 못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는요. 국가가 약자 복지 차원에서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인가. 저는 그런 일들도 버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여러분, 문제는 여기에도 사각지대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도. 이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굉장히 건보료 5만 원 되는 것도 못 내는 가정이 지금 보시다시피 2019년에 63만 3,075가구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요. 109만 8,134가구였고요. 그리고 2021년에는요. 133만 9,909가구였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정부가 발굴한 위기 가구가 굉장히 커졌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5만 원도 못 내는 것이 아니라 5만 원조차도 아예 신원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는 그런 가구를 위기 가구라고 하는데 위기 가구가 지금 이만큼 심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2022년에는요. 7월까지 수치를 보면 52만 3,900가구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왜 줄어들었을까요? 이게 쉽게 말하면 공무원들이 우리 번아웃 됐다. 이거 조사하고 싶어도 조사할 이력이 없다. 수원에서 일어났던 새 모녀 그 사건 아시죠? 극단적 선택을 한 그분들 말입니다. 그분들을 만약에 공무원들의 어떤 발빠른 걸음걸이가 통했다면 그분들도 구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요. 번아웃이라는 게 이제 지쳤다는 거 아니에요. 지쳤다. 작년까지만 해도 133만 9,909가구를 9명을 찾아냈는데 명입니다. 죄송합니다. 가구를 제가 이야기했네요. 명입니다. 명을 찾아냈는데 2022년에는요. 지금 52만 3,900명밖에 찾아내지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말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게 여러분 명으로 해도 되고 가구로 해도 되네요. 보니까. 명으로 해도 되고 가구로 해도 됩니다. 이게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요. 명으로 하고요. 또 발표할 때는 가구로 또 발표를 했네요. 위기 가구라고 발표를 했네요. 그러니까 양쪽을 다 써도 된다. 뭐 이런 얘기네요. 결국 말입니다. 지금 2022년에는 2021년보다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전국에 흩어져 있는 위기 가구들 빨리빨리 발굴을 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이 힘들겠지만 번아웃 돼서 진짜 힘든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러다가는요. 또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집니다. 안 그래도 OECD 국가 중에 대한민국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 비율이 가장 높잖아요. 저는 힘들지만 빨리 찾아내서 이들에게 약자 복지를 제공해서요. 극단적 선택으로 가지 않도록 저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이게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는 날에는 우리 사회에 큰 경종을 울릴 거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 그런 말들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는 게 솔직히 좀 두렵습니다. 이게 여러분 시작이에요. 2년 1개월 동안 장사 못하게 묶었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장사가 잘 되면 좋은데요. 지금 실물경제는요. 소상공인이든 자영업자든 소기업이든 중기업이든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상황을 감안해 보면 이게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콘으로 몰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진짜 많이 해봅니다. 여러분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진짜 위험하다는 것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그런데도 지금 여당도 그렇고요. 예, 참 정치권이 이게 한마음 한뜻이 안 되고 분란이 계속 커진다는 게 참 안타깝네요. 도대체 대한민국 정치는 왜 이렇게 가는 걸까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요, 일자리 많이 만들어서 정치권에서 계속 다니는 이 사람들 일할 수 있게끔 일자리 빨리 만들어줬으면 좋겠네요. 예, 그러면 쉽게 말하는, 예, 소위 말하는 꾼이 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까지 분란이 될까요? 참 답답한 현실에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사회는 위기인데 정치라는 게 국가의 어떤 핵심인데 그 핵심은 싸움질만 하고 있으니 답답할 따름이네요.